안녕하세요 여러분.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해양의 신박한 연구 주제들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주는 크리소 이지입니다. 오늘은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 방식 중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 추진 선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 배가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책이나 TV 등에서 물 밖에 나와 있는 배의 형상을 종종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 선미, 즉 배의 꼬리 부분에 프로펠러가 있고 이것이 물속에서 돌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선박에서는 이 프로펠러를 스크류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러한 형식의 추진 방식은 1800년대부터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1827년에 오스트리아 공학자 요제프 러셀이 처음 특허를 냈다고 하네요. 선박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진력을 얻어왔습니다. 먼저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노와 돛입니다. 아주 까마득한 옛날부터 사람들은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였을 텐데요. 노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도구만 필요하니 만들기 쉽고 조작도 간단합니다. 다만 순수하게 사람들의 힘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은 힘들어서 배를 탈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바람의 힘을 이용한 돛이 주요 추진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야만 이동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긴 하지만 당시로서는 아주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추진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노와 돛은 오늘날에도 작은 선박, 요트, 그리고 일부 친환경 선박의 보조 추진 장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로터 세일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대형 선박의 연료를 절감하는 기술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는 기계식 추진 방식이 등장했는데요. 가장 처음 등장한 것은 당연히 증기기관입니다. 석탄을 태워 증기를 발생시키고 그 압력으로 피스톤을 움직여 회전력을 얻는 방식으로 옛날 증기기관차와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종 영화나 다큐에서 엄청난 연기를 뿜는 증기기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증기기관은 대형 여객선과 화물선에 널리 사용되었는데요. 연료 효율이 낮고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고 오늘날 대부분의 선박은 디젤 엔진을 사용합니다. 디젤 엔진은 화석 연료를 연소하여 엔진을 구동하고 그 힘으로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추진력을 발생시킵니다. 디젤 엔진 방식은 강력한 추진력과 고속 주행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상업용 선박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디젤 엔진 역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스 터빈이나 핵 추진 방식이 있지만 주로 군사 및 특수 용도에 한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박은 시대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추진 방식을 사용해 왔는데요. 오늘은 최근 친환경 추진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 추진, 그 중에서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 개발한 이동식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 추진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기 추진 선박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벙커 CU, LNG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나오면서 공기를 오염시키고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배터리와 모터를 이용하는 전기 추진 방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나 공해를 일으키는 다른 물질들이 나오지를 않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전기를 만들 때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 결국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비록 배터리 충전을 위해 발전소에 전력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내연기관보다 효율이 높아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직은 선박의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선박과 비슷한 자동차의 경우를 예로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원유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에너지를 100이라고 한다면 그 원유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휘발유나 디젤 등으로 만들고 또 그 연료가 엔진에서 연소한 것을 기어 등을 통해서 바퀴까지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전체 에너지의 20% 정도만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전기 추진을 사용할 경우에는요. 발전기를 돌리고 전선으로 이동해 배터리에 저장하고 모터를 돌려서 바퀴까지 힘을 전달할 때까지 최대 40%까지 효율을 낼 수 있다고 하니 어쨌든 기존 방식보다는 환경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진다면 더더욱 친환경 이동수단에 가까워지겠죠.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은 전기 추진 방식이 기존의 선박 엔진보다 훨씬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박 엔진은 작동할 때 큰 소리와 진동을 발생하기 때문에 항해 중에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전기 모터는 거의 소음이 없고 진동도 적기 때문에 배에 타는 사람들에게 좀 더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선박의 소음은 사람들뿐만 아니고 고래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 생물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조용한 전기 추진 선박은 해양의 동물들에게 주는 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군함과 같이 조용한 움직임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도 전기 추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기 추진 방식의 또 다른 장점은 유지 비용이 적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디젤 엔진은 구조가 복잡해서 부품이 자주 마모되고 교체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전기 모터는 구조가 단순해서 고장이 적고 수리할 일도 적기 때문에 장기간 운용을 할 경우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 추진 선박은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자동차 배터리보다 훨씬 큰 배터리에 전력을 충전하고 그 전력으로 모터를 돌려서 배가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좀 더 자세하게는 전력 관리 시스템이라는 장치로 배터리에서 나온 전기를 필요한 만큼 각 장치에 나눠주고 또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 전체 전력 사용량을 감시하면서 배의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터리를 이용한 순수 전기 추진 선박은 어떻게 개발되고 있을까요? 일단 현재까지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 추진 선박 개발과 활용에 가장 앞서는 나라는 바로 바이킹의 나라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거친 북해 바다에 인접한 국가인데요. 전통적으로 선박 분야의 강국입니다. 2015년에 이미 디젤과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선박을 운항하였고 2021년에는 세계 최초로 전기 추진 페리를 운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전기 추진 자율운항 컨테이너선을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3월 전라남도 목포에서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개발한 국내 최초의 순수 전기 추진 차도선이 진수되었고요. 이후 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실증 운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기 추진 차도선은 기존의 유럽에서 개발된 전기 추진 선박과 비교해 한국 연안 환경에 특화된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 추진 차도선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 최초로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을 채택했다는 점인데요. 이 시스템은 차량 형태의 이동식 배터리로 구성되어 배에 탑재된 배터리 2대가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배터리 충전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충전된 배터리와 교체할 수 있어 선박이 충전 때문에 오랫동안 운항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유럽의 전기 추진선들은 항만에 고정된 고전압, 고전류의 충전 시설을 사용해 충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연안부두는 큰 조석 차이, 잦은 태풍, 그리고 경사물량장 사용과 같은 특성이 있어서 이런 충전 시설을 항구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조석 차이는 고정된 충전 인프라를 운영할 때 수위 변동에 따라서 선박 그리고 이 충전 시설 간 일관된 연결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요. 정기적으로 태풍으로 인한 높은 파도와 해일로 이 해안에 접한 시설물이 손상되거나 침수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만든 전기 추진 차도선은 해안에 충전 시설을 만들지 않고요. 대신 배터리를 교체해가며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바다에서 떨어져 있는 육지의 충전 스테이션에서 충전된 배터리는 일반 도로를 통해서 항구로 이송되어 선박에 실림으로 좁고 복잡한 항구 암벽에 별도의 고정 인프라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스테이션을 통해 배터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어서 보다 안전한 운용이 가능합니다. 전기 추진 차도선은 10노트 속도로 약 2시간 동안 운항할 수 있는 1600kW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으며 비상 상황을 대비해 고정식 배터리도 추가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을 간단히 전기차와 비교하자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전기차 20대 이상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장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배터리 등의 가격 때문에 배의 가격 자체가 비싸다는 문제가 있고요. 저장되는 에너지에 비해 배터리가 엄청 무겁기 때문에 국가 간에 수십일을 항해해야 하는 대형 선박에는 아직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또 전기 선박의 운용과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도 만들어져야 상용화가 가능한데요.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개발한 전기 추진 차도선을 지속적으로 운용하면서 향후 전기 추진선의 운용에 필요한 제도, 기술, 기준, 인프라 및 경제성 등을 꾸준히 확인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엔 전기 추진 차도선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렇게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오늘도 미래의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를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더 알고 싶은 주제나 관심 분야가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드넓은 해양에 도전하는 최신 연구들을 쉽게 알려주는 크리소이지.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